오늘날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까닭 모를 혼란과 문제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젊고 젊은 지금의 2030 세대, 즉 20대, 30대 세대들은 막연한 현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함과 동시에, 즉 새 대통령을 선택함과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일반인들이 거의 못 느끼지만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볼 뿐, 그와 같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를 지배한다고 한다는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저 사람들 아죠? 뭐 마르크스 레닌이라든가 저런 사람,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최초에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아셨죠? 지금 공산당, 사회당, 진보, 이 좋은 이름, 사회주의, 이 다 같은 겁니다. 아셨죠? 오늘날 우리가 우파, 좌파로 나뉘어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다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좋냐 사회주의가 좋냐 그런 다툼이 아니라 인간과, 여러분들 인간이죠? 그리고 또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좌파 싸움, 우파 싸움만 알지, 좌파는 뭐고 우파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고, 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좌파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세력이 좌파입니다. 아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분명하게 알아 왜 사회주의를 몰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 또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회주의를 몰아내야 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확실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는 젊은 사람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분명하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 젊은이들은, 오늘날의 한국 2030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지구의 혼란을 평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면, 이렇게 지구의 문제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 이야기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를 알면 알게 돼요. 지구의 세계를 알면. 아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먼저 우리 인간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이 뭐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열심히 잘 살고 그러니까 인간을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어떤 것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있는 현실을,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아는 것 같죠? 아는 능력이 없어요. 과거에 알던 과거에 이건 뭐다 하는 그런 알을 통해서 있는 현실을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 없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 보면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모른다 이거예요. 전에 봤던 것이 알아야지만 그걸 통해서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내 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나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면 황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사람, 이런 거 좀 아는 사람은 맞구나 하고 알 텐데,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없는 사실은 없어. 없는 사실을 조금씩 계속해서 들려주면 결국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쟤네 아버지가 옛날에 이북에서 넘어온 빨갱이래.
빨갱이래. 그러고서 처음엔 모르죠. 쟤네 아버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면은 나중에 가면 쟤네 집 식구가 다 빨갱이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안 보고도 그렇게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회주의를 따르는 바보들이 그와 같은 속임수에 빠져서 좌파가 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따라 사람을 세뇌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는 이렇게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선 저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2030 젊은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자가 결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인간의 생명력을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인간은 멸종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중심, 즉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즉 영혼의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들 영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끌려다니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멸종됩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옮겨다니고 그래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멸종됩니다. 아셨습니까? 거짓된 사회주의에 물든 4050 세대를 잘 보십시오. 저 4050 세대들은 옛날에 사회민주주의 그 선배들이 교육을 시켜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뭐 민노총이니 뭐 무슨 노동 뭐 무슨 총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코 머리가 나빠서 사회주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30부터 쟤네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쟤네들은 왜 사회주의가 된 거야? 저거 다 이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도 계속해서 주입시키면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완전히 지금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지금은 사람을 속여도 속는 사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지 어디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눈앞에 뚜렷하게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IQ와는 상관없이 IQ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회주의에 세뇌에 당하는 것입니다. 4050은 IQ 머리가 좋다 나쁘다고 상관없이 사회주의에 세뇌에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이렇게 올바른 현실을 사는 세계와 올바른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사는 세계와 거짓된 가짜의 세뇌당에 사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회에 세뇌당해서 사는 세계가 있고 또 올바른 현실을 사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혼자 공부하여 아는 지식의 세계 또한 있습니다.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지식은 알죠. 근데 이 지식을 아무리 많아도 그건 역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식이 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식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예요. 지식도 어쩌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지식도 안 된다 그러지.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감. 우리 눈, 코, 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감은 육체의 오감이 아니라 즉 눈, 코, 귀, 입, 피부 이렇게 육체 오감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영혼의 기운이 현실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현실하고 부닥치면 직접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기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영혼이 직접 느끼는 능력을 직감이라고 하며 영혼이 직접 이거 뭐다 느끼는 것은 직감이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를 아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기의 세계를 느껴서 아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어질 일을 미리 감지하는 예감 또한 있습니다. 아직은 벌어지진 않았어요. 현실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벌써 비실비실하고 어디가 눈이 퀭하고 그러면 저 사람 오래 못 살겠다 하면 오래 못 산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감입니다. 그런 게. 아셨죠? 기감은 이렇게 있는 현실 그 자체를 직접 느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감은 엉터리 가짜에 세뇌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감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됐든 거짓말이 됐든 자꾸 계속해서 하면 거기에 결국은 받아들여서 넘어가는데 기는 그걸 직접 느끼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 아는 능력, 그것은 이렇게 기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눈, 귀, 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다 독재라고 그러고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당시에 세상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 그것은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꾸며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자꾸 일으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평생, 거의 한평생을 데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고마움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자꾸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 이거예요. 독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나서부터 항상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즉 이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와서 쏘근쏘근거리면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네들 걸 갖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애들이 눈에 보이니까, 일단 박정희 대통령 눈에 보이니까, 이북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됐다. 고속도로 낼 때도 고속도로 나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고속도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내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그냥 거기 가서 자빠져서 누워 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넓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넓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막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땅은 다 사뒀습니다. 그리고 또 땅도 일단 한 자선 정도로 더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전부 고속도로입니다. 아셨습니까? 거짓된 현실을 꾸준히 밀어붙여 거짓된 사실을 뭐 어떻게 됐다 뭐 저떻게 됐다 이렇게 꾸준히 밀어붙여서 사실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보면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인다 이거. 자꾸 얘기해 보세요. 받아들이지. 멋 모르고 싸우던 민주화 운동의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예. 흔히 그 공부도 안 하고 내내 데모하고선 결국 최루탄 맞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것도 영웅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걔네들을. 영웅은 무슨 영웅이야. 정말 그때 뭐 우리는 보아왔으니까요. 참 허무하게 죽었다. 그것은 결코 민주화 운동이 아니며 또 사회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계략인 것입니다. 젊은 2030 세대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상이 이럴 때 우리나라는 정말 바른 세계, 바른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이 세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을 겁니다. 이 지금 세상이 어떤 것인지 파악했을 겁니다. 사회주의가 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 선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로 선별해야 됩니다. 결코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냐 안 사회주의자냐. 안 사회주의자면은 사람이 아니라 해도 돼요. 똥이 돼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똥 찍으셔야 돼요. 알았죠? 똥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비싼데. 이 얘기는 잘 모르겠죠? 거짓된 세상에 속아 사느냐 아니면 진실된 국가로 성장하느냐 그러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속아 살면 여러분들 나중에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려도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사회주의, 돈.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 돈 또한 대부분이 전부 다 사회주의 세력일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미국 돈. 누가 만들어요? 미국 나라에서 만드는 돈이에요? 그런 거 사람들은 몰라요. 걔네들이 사회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사회주의는 돈을 통해 안정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며 그에 따른 인간 모두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계, 돈 뿌리는 거. 그리고 연예계들. 몰라요. 걔네들 몰라요. 그냥 자기 노래 잘 부르는 건 줄 알아요. 아무리 노래 잘 부르고 아무리 하면 뭐해. 걔네들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얘가 누구예요? 말 안 듣고 죽은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은 처음엔 걔네들 편이었죠.
나중에 아는 거죠. 처음부터 가담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뭐라 비틀죠, 골수 분자였는데 처음에는. 이소룡입니다, 이소룡. 아셨죠? 이소룡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이소룡이 갑자기 왜 죽겠어요? 걔는 끝까지 그걸 거부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정계, 연예계, 그리고 과학계와 체육계까지 모두를 돈을 통해 매수하여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장악돼 있죠.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려낼 대통령,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뽑아야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영혼 안에 뿌리내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말살시키기 위한 세력이기 때문에 결코 뽑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자들 잘 모르잖아요. 그 인간들은 여러분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인간들은. 그렇게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한테 뭐 군대 안 보내게 해준다, 이런 거에 참 매수당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군대 없어도 우리나라는 꼭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아셨죠? 그런 거에 매수당하거나 또 돈 좀 준다. 아이고, 고마운 사람. 난 뭐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돈 주면 좋은 사람이지. 뽑아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달콤하게 한 걸수록 여러분들은 그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멋 모르고 사회주의가 된 사람도, 멋 모르고 사회주의자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뭐가 문제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선에 나온다. 뽑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왜냐? 그 사람들은 결국 현실을 바라보는 지각 능력이 없어서 영원히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지금 다 번들번들하게 나와서. 요즘은 절대로 사회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를 절대로 신봉 안 해요. 요즘은 사회주의자들이 다 태극기 달았어요. 태극기 가지고 싫다고 그냥 거기서 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거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요. 걔네들은 여러분들 속이는 게 사회주의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진실도 거짓되게 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다 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텔레비 나올 때 보면 다 달고 있어요. 지금 태극기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아셨습니까? 또 자유민주주의 우파를 할지라도 사회주의 국가에 머리 숙여 돈이 다 받아먹는 사람 또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돈 받아먹으면 영혼이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봤죠? 옛날에 순종인 이런 사람 그 시대 때 다 그런 인간들이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넘긴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넘긴 겁니다. 그게 참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나 멋 모르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그 실체를 알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요. 그 사람은 확실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도 바쁘실 텐데 이걸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다 날아갑니다. 아셨죠? 사람의 이 품격과 능력은 여러분들의 품격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부모로부터 받은 DNA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와 또 여러분들이 뭐 이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을 통해서 꾸준히 해오던 생활 습관 무시 못합니다.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왔던 생활 습관이 여러분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습관, 그리고 태양, 달, 등, 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하는 그런 천체로부터 받은 기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천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의 땅에서 살면은 여러분들 피부가 저절로 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다 영향받아서 그런 거예요. 또 저기 추운 지방에 가서 살면은, 러시아의 추운 지방에 가서 살면은 저절로 뭐 온몸이 하얗게 변해요. 그런 게 다 영향받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 마음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이 현상, 대기하고 통해져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못 느끼는, 오감은 못 느껴요. 지감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세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향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천체인 하늘로부터 받는 기운을 천성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천성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좋다든가, 아니 눈치가 빠르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존심이 강하다든가, 이런 것이 저렇게 별의 기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의 기운에서 예를 들면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면 자존심을 없애야지. 거기서 노력한다고 해서 안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안 없어지는 능력이 저렇게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그 성품과 능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성품하고 능력이 다른 이유는 천성이 달라서 그래요. 아셨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5월 달에 뭐 길게 얘기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자식들 함부로 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천성을 받게끔 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은 뭐 기도한다든가 기도를 하면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려낼 지도자 또한 그 성품과 능력이 천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천성이 대통령 할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인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천성이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아셨죠? 자, 오늘 이야기할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이와 같은 성품과 능력을 통해 선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할 이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성품과 능력을 이 천성을 통해서 선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연한 후보자는 오늘 내가 말할 그 후보자들은 그 내용이 개인적으로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알고 보면 거의 한 90% 이상 맞거든요.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결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성 그대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들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틀린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천성은 생년월일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훌륭한 스승을 만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은 스승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본인 걸로 안 되면 스승을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스승한테 도움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스승의 뜻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스승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스승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일반인 사람들은 거의 스승의 뜻을 안 따르죠. 왜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승은 직감, 영감, 예감을 통해서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알고서 하는 거고 본인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꼭 본인의 생각이 틀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모두를 스승 앞에 내려놓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점은 사회주의 국가는 절대 권력자가 독점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니까 걔들은 뭐 10년, 20년 거의 한평생을 다 하죠. 푸틴, 시진핑, 김정은 다 통째로 쥐고 앉았죠. 동시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떠냐?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쟤네들은 지도자가 독점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되고 못 되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못 되는 문제는 바로 1차적으로 국민들한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국민이 어리석으면 근데 이 국민들은 대부분 다 어리석죠. 보이질 않으니까. 국민이 어리석으면 국민 가운데 통치 능력이 우수한 지도자가 그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라를 장악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말이 많죠. 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내내 데모하는 거예요. 한평생만 데모했어요. 그 사람도. 이때 나라가 잘못되면 이렇게 통치자가 있을 때 나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통치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별하는 국민이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또 통치자가 나타났을 때는 잘못되면 통치자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특별하게 나라를 장악하여 통치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국민이 잘해야 돼요. 국민이 눈을 떠야 되는데 국민이 눈을 감고 국민이 사회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면은 그럼 나라는 이제 멸망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멸망이냐 아니면 발전이냐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발표한 자유민주주의 대선 후보들의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잘 관찰해서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국민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후보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좌파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그와 같은 국민을 시험하는 국가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위기는 국민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셨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시험하는 단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먼저 안철수. 이분은 풋풋한 인간애와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 때문에 친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많아요. 학벌도 좋고 또 의사로서 공부도 많이 했으나, 그래서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뭐가 문제냐? 결정적인 문제는 똥인지 오줌인지 핵심을 가리지 못해 실수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실수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럴 때는 아주 그냥 태연장악하게 해요. 실수를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역경이 와도, 저 사람의 또 장점이 뭐냐? 아무리 힘든 역경이 와도 꿈쩍 않는 강심장과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계속하는 끈기와 인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그렇게 실수하고도 또 나와서 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저런 끈기가 있어서 그래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또한 도전하지만, 그래서 또 대선에 도전하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판결 났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핵심은 못 가려도 에너지의 패턴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홍준표. 이분은 정확한 생년을 내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일단 53년생으로 놓고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20, 30대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모래시계라고 하는 인기 TV 연속극의 실제 주인공으로, 저기 나오는 검사가 바로 홍준표 씨입니다. 실제 주인공으로 검사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 검사가 바로 홍준표 씨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뒤로, 이 모래시계가 나온 뒤로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행정 및 대권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이상한 특징은 뭐냐? 보기 드물게 원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꼭 원하면 이루어져요. 그 영원히 원해야 돼요. 그 대신 자의식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절로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 그동안 벌써 한 몇 년 됐죠. 그 사람은 그동안 관록 또한 출중해서 이 행정 업무는 나름대로 빈틈이 없지만, 문제는 저 사람이 이 핵심 파악을 잘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끔씩 웃기는 소리 많이 났겠죠, 저 사람이. 웃어서 웃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인은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데 전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잘하고자 하는데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꾸준히 도전하고 노력하더라도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직은, 저 사람이 꾸준히 도전하고 또 노력하더라도 나라를 이끌 대통령의 직은, 대통령이 될 그런 직책은 아직 하늘이 내린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직 너는 대통령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물론 본인 개개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서 너무 뭐 아쉽고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스스로가 먼저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동훈. 내가 이 한동훈 씨한테 미안한 거는 내가 최초로 한동훈 씨의 머리카락이 본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자, 이분은 나라고 하는 그 개인, 나가 매우 강한 사람으로 평범함을 싫어하고, 저 사람 평범함을 싫어해요. 그리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남을 배려하면 인덕이 있어서 매우 잘 되지만, 배려심이 없으면, 자기만 생각하고 배려심이 없으면 거짓골을 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럼 거짓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또 높거나 낮은 극과 극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극과 극을 사는 인생입니다. 아셨습니까? 특히 아직 젊은 나이로
뭐 본인이 뭐 한 거의 50에 가까우니까 나이 많다 그랬지만 사실 인간 나이 50은 아직 애입니다.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아직 젊은 나이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함과 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사회주의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그럼 자기가 아는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정체를 잘 몰라요. 그걸 알면은 거기에 가담을 안 하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자 하면 천성 또한 뛰어나야 하는데 그럴 만한 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보죠. 이렇게 저 사람이 뭐 조금만 잘했다 뭐 어쩌다가 또 대내 거기서 달라붙는 게 사람들 아니겠어요? 먼저 특별한 사람이 되기보다 본인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 실체를 파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한동훈 씨. 자, 김문수. 이분은 첫째 그 인상도 관상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 사람은 별 살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도 쉽게 말하면 이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부터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게. 예. 지금 이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저 사회주의한테 지지 않는 게 먼저 일단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김문수 이분은 한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회주의란 무엇인지 그 사회주의의 잘못된 점을 자각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뭐 잘났다고 나왔지만 뭐가 자유민주주의인지 뭐가 사회주의인지 거의 다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성품은 저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자기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기가 겪은 일,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무엇이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해서 알아야지만 믿는 거지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또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골라서 가까이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감으로서는 아주 조건이 좋아요. 딱 맞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으며 남이 이런다 저런다 한다 좌우되지 않으며 또 일도 애매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애매하게 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꼴짝 쳐다보고 전부 다 일어나세요 뭐 저런 안 일어나요. 훌륭하죠. 그건 어쩌면 다들 눈치 보고서 슬금슬금 일어나는데 혼자 깍깍하게 앉아서 그럴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현재 이와 같은 성품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이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이나 바꿔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와 같은 성품은 도리어 발전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잘 모르고 어디 가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다가 대통령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혼자서 좌우에서 꽁벌이처럼 혼자 앉아있어 봐요. 그럼 나라에 손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 또한 앞뒤를 가릴 줄 몰라서 그런 게 이게 먼저지 저게 먼저지 그 가릴 줄 몰라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근데 또 뭐냐 기회 포착이 빨라서 성공하는 예는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회 포착을 해서 껴들어가지고 성공하는 예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몹시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려면 피곤해요. 아셨습니까? 그런 단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 사람이 가장 유력하게 조건이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끝으로 이 한덕수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매우 성실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세요. 성실이라고 써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은 내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한덕수. 내 조카뻘이에요. 벌어진 현상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현상에 만족하지 않는 진보적인 성품이며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전하려는 호기심 또한 강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대통령도 조직의 최대장이죠. 그럼 조직 속에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자유롭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저 사람은 스스로 결정한 자기 규율에 엄격하기 때문에 나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엄격하게 7시에 일어나고 자기가 정한 규율에 엄격하기 때문에
자기 위험이 또한 엄청 강합니다. 자기 위험이. 남을 위해서 원조하거나 또 후원하기를 서심치 않으며 그런 착한 면도 있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낌없이 돕는 사람입니다. 남 돕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꼭 대통령감은 아니다 이거예요. 돕는다 그래서. 그러나 이 자기 위험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자기 위험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변명하지 못하고 뒤집어 쓰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 안 했어. 근데 자기가 위험 있게 앉아있기 때문에. 그럼 아니라고 해서 얘기하고선 발뺌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그러고 말지 뭐. 여기서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하게 궁지에 몰리면, 그래서 심하게 궁지에 몰리면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저 사람은 막말로 서 야마도로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자, 평소에 생각이 많고 정신력 또한 뛰어나 기회포착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는 뭐냐? 위험 있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밑에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며,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매우 피곤하며, 또 이미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해놓은 것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시도하면 그 철저히 해놓은 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아셨어요? 이 집단의 규율이나 또 목적 등의 그 틀보다, 규율이나 그런 그 틀보다 독자적 행동이 허용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바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완수하지만 자기한테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합니다. 근데 뭐냐?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되면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이 빨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어디서 쳐들어와서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거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주어진 일과 주어진 자리는 자기 자리처럼 생각하며, 어떤 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주어진 일은 자기 자리처럼 생각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국무총리 자리가 제격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임기응변하고 하는 그런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가 저 사람한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성검사를 봤을 때 이런 사람들 중에 천성검사가 가장 좋은 사람, 대통령이 가장 그래도 근사하게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낙연 씨입니다. 이낙연 씨.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 후보까지 종합해보면 저 사람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대통령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낙연 씨입니다. 그러나 이낙연 씨는 가장 뛰어난 대통령 성품을 가졌더라도 그 또한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안 되는 인물이에요. 저 사람은 그래 대선에 꼭 출마해야 돼요. 대선에 출마해. 왜? 그래가지고 같은 사회주의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저쪽 표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훌륭한 일이에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꼭 나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 안철수 이라서 스스로 그만둬라. 뭐 홍준표도 그렇게 안 됐다. 안 됐으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도 도와서 일을 하려 그래야죠. 상황 파악을 못해 홍준표는. 에휴, 그게 뭐라고 그게. 또 인생이 별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못했으니까 그럼 저 사람한테 밀어서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래야지. 저 사람은,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 서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지금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 돼요. 대부분. 위에 후보자도 성품에서 보았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이 제왕의 자리를 차지할 주인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 그런 제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 모두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마저 이제 멍해가지고 그냥 사회주의자들한테 꼬이면 넘어가 버리면 그럼 대한민국 쪼개져야죠. 쪼개져요. 빠그라져야 됩니다. 현재 김문수 씨가 가장 유력한 후보자지만 김문수 씨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저렇게 어렵게 되고 나면 그때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완전히 믿는 사람만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좋아 안 하고 혼자 저기 어디서 혼자 앉아있고 이러면 그럼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 지금 단점들이 전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덕수 씨는 대통령보다 차라리 국무총리 자리가 제자리인 사람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타입입니다. 한덕수 씨는. 아셨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대통령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갖다가 빨리빨리 대처해야 된다 이게요. 자, 지금 세계는 이 위대한 통치자가 없어서 커다란 강대국도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미국은 가장 안전하고 저기 한 것 같죠? 대통령 하나 잘못되면 저렇게 미국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시진핑도 허물어지고. 지금 최강국이라고는 사실 30년 전만 해도 중국은 형편없었어요. 중국은 완전히 덤핑 쳐가지고. 그리고 또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장 차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큰 게 중국이에요. 저렇게 커 떵떵거리면 뭐해. 결국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 세계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나라도 구하지만 우리는 세계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 이야기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와 같은 대선 후보자 명단을 4월 28일 바로 오늘의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회원들한테 이 사람들을 공개했어요. 공개했더니 어떤 회원은 홍준표 씨가 친중 정치 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우파 사람은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좌파를 막는 게 중요한 거지. 아셨습니까? 홍준표가 돼도 상관없고 뭐 홍준표가 아니고 뭐 총준표가 돼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아까 어떤 총리는 그랬잖아요. 자기는 홍준표가 하고 형 보수지 하고 나오면 홍준표를 찍는다고. 그 홍준표가 없어서 똥하고 형 보수지 하고 나오면 똥을 찍는다고. 똥도 없으면 여러분 날 찍어주세요. 난 정치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판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데 홍준표 씨가 친중 세력, 정치 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어떤 회원은 유일하게 친중 세력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한동훈 뿐이라며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현실을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 윤석열 씨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윤석열 씨 대통령 만들어줬잖아. 만들어줬으면 해야지. 왜 또 탄핵을 당해? 그리고 또 한동훈. 그 중국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자, 이거야. 윤석열 씨를 또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또 한동훈이에요. 이런 현실을 볼 줄 알아야지. 그게 현실인데. 뭐 지금 깨끗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중국 검색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30년 전에 미국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비싼 땅입니다. 그 맨하탄의 80%가 중국 사람들이 다 사들였어요. 그러면 맨하탄이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이제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그 땅값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은 세금을 1000만 원 때린 거예요. 그 1000만 원씩 매년 부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냥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땅을 지네가 그래 돈은 여기다 딱 뿌렸어. 땅은 지네가 주머니에다 못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종갓나 근성이 있어요. 종갓나 아시죠? 종의 새끼다 이거예요. 종, 하인의 새끼다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보면 내내 굽신굽신거리는 거 있습니다. 형 보수지는 쎄쎄쎄쎄 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형이 보수인 사람들은 또 신중 인간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얻어먹을 거 얻어먹으면 돼요. 아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이 종갓나 근성이 있어서 상대국에게 굽신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전자제품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은 내가 안 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전자장치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10.1 채널이 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일본의 아키하바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 우리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일본에 가자마자 아키하바라부터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키하바라를 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또 일본에서도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했어요. 강의도 많이 했고 20년 동안 일본에서 비자도 나와가지고 살면서 그럼 내가 일본말을 잘하느냐? 나 일본말 못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강의도 하고 그러려면 일본말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난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네들이 한국말 배워라.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 해요.
어떤 친구는 말만 잘해요. 그 사람 말하는 건 다 내 말입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친구 원래 공부 못하는 친구예요. 한글 간단하다. 공부해라. 그랬더니 한글을 하루 만에 마스터했어요.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내 말을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못하는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게 했어요. 전부 다. 그건 뭐 사람 많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뭐 일본 사람들이 어쩌니 저쩌니 뭐 걔네들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막 가깝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산다고 막 불평하지 말고 그럼 자기가 거기서 그 사람도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거리는 종갓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갓나 근성이 없으면 나처럼 너희들이 한국말 공부해라 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상대국이 좀 강하다 그러면 급신거리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도 거기서 뭐 급신거리면서 뭐 좀 얻어먹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그와 같은 이유로 국민 모두가 그 친중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그것뿐만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 모두가 대통령직에 앉혀놨더니 탄핵을 당하고 또 한동훈 씨는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인간들이 고기소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지금 우리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후보 개개인의 잘못을 들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기에 부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을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을 그런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을 뽑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영혼에 자유민주주의가 분명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성공하려고 사회주의 가서 붙었다 자유민주주의 가서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뿌리에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도 모르고 이제 자기한테 득대문 가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결코 목숨 걸고 자기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하면 실패해요. 전부 다 인생을. 왜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영혼의 뿌리를 먼저 분명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우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저렇게 지잘났다 못했다 하면 협력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협력이 뭔지 몰라요. 우리 우파들은. 그것도 몰라요. 나이가 저렇게 50, 60 먹었어도 협력을 몰라요. 옛날 중국에 아주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서로 도우면서 살다가 또 비슷한 나이에 결혼돼서 아들도 낳고 또 같은 소장에서 그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집 겨우, 이 친구 저 친구 모두 비슷한 재산을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보다 몇 배나 더 큰 부자가 되었으며 또 다른 한 집은 재산이 점점 줄어들어 지금 폐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망할 지경이 됐어요. 한 집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보다 한 서너 배 더 부자가 되는데 한 집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잘 사는 집 친구를 찾아가서 잘 사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나랑 같이 계속 공부하고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잘 사는 친구는 그래? 그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알려줄 테니까 네가 그럼 내가 알려주면 집에 가면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알려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잘 사는 비결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너 먼저 집에 가면은 큰 아들을 불러서 송아지 한 마리를 지붕에다 매놓으라고 해라. 매놓으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인을 불러가지고 소금 한 가마니를 냇물에 담가 놓았다가 한 2시간 후쯤 꺼내오라고 해라. 들으니까 어때요? 또라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럼 진짜 부자가 되냐?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 해봐라. 그런 거예요. 뭐가 좀 찜찜하게 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상한 방법이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무개야 일로 오너라.
너 송아지 한 마리를 지붕에다가 매놔라.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아버지가 미쳤다며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송아지를 거기다 왜 갖다 매네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선재야. 그래서 또 다시 부인을 불러서 소금 한 가마니를 냇물에 담갔다가 한 2시간 후에 꺼내오라고 또 부인한테 시켰더니 부인이 뭐라 그러냐. 이 양반이 완전히 미쳤네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맥없이 돌아서서 부자 친구한테 다시 갔습니다. 야, 나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만 듣고 왔다. 그러니까 그 부자 친구가 야, 가서 니네 집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라. 데려와서 일로 집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집에 마당에 보이는 저기 가서 숨어서들 지켜서 봐라. 응? 그리고 내가 들어와라 그럼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 식구들을 글로 데려왔어요. 그 집 식구들이 담장 위에서 지켜볼 때 부자 친구는 자기 아들을 불러서 아무개야 송아지 한 마리를 지붕에 매놓아라. 그러니까 아들은 네 하면서 가서 사다리를 갖다가 열심히 거기다 설치해놓고 그다음 송아지를 갖다 이제 집어넣다 끌어올리겠다고 가서 낑낑거려서 올리려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야 됐다. 나중에 내가 다시 시킬 테니까 송아지 다시 마법관 송아지 저기 데려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부인을 불러서 여보 소금 한 가마니를 냇가에 담갔다가 2시간 후에 가져오구려. 그러니까 부인이 또 뭐라 그러냐. 예 하면서 하인을 시켜서 소금 한 가마니를 가지고 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자 친구가 여보 나중에 다시 시킬 테니 도로 갖다 넣어두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담장의 친구 식구들은 모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집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네.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지만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자기의 그 억지, 아버지 미쳤어요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합심하여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네. 이렇게 모두가 합심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뜻의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바로 가화만사성입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그러면 서로 뭐 중국 어쩌고니 저쩌고니 하면서 중국 어쩌고 저쩌고 아니니 이런 거 지금 왜 따져요? 그런 걸 지금 사회주의를 막아야 되자는데 우리는 사회주의를 막아야 돼요. 애꾸가 돼서 상관없고 장님이 돼서 상관없습니다. 귀머거리가 돼서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뭉쳐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뭉쳐야 됩니다. 아셨죠? 가화만사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 좌파들은 지금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단일화하는데 그래서 그쪽은 지지율도 뭐 80몇 %라며. 그거 히틀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히틀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거 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우파들은 쓸데없는 원칙에 사로잡혀서 서로 옳다고 우기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셨습니까? 어셨습니까? 대한민국 뭐 우파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 형이 보수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데 형이 보수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 보수파들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튕겨나가지 말고 오늘 말한 대권 후보들과 국민 모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강한 나라,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나같이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국력을 키우면 여러분의 자손 또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되면 결국은 이북 사람들처럼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거지를 만들어서 그냥 죽여버리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사회주의가 뭔지 골치 아프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사회주의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끝내는 여러분들을 죽여버리는 게 사회주의예요. 아셨습니까? 왜 저거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사회주의를 우리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대권 후보 역시 한 사람으로 단합하여 귀 없어도 돼요. 눈이 하나 찌그러져도 돼요. 어쨌든 한 사람으로 단합하여 국민 모두가 협력하는 그런 가화만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